지금은 좀 다를지 몰라도 십몇 년 전에는 학생이 선생님을 엿먹일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100% 선생님 편을 들었는데요. 하다못해 경찰관조차도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선생님께 인계하곤 했어요. 그러니 딱히 선생님의 권위를 일일이 알리지 않더라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말없이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반감을 가진 선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선배만 특별히 싫어하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선배가 공부를 좀 했으면 덜 했을 텐데 꼴보기 싫은 사람 성적이 그저 그런 거면 그냥 싫어했을 확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당시 선생님이 학생을 싫어하면 그 학생의 학창시절은 한없이 꼬이게 마련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기합만 주는 생활만 반복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특히나 그 선배 언니가 학원도 못 다닐 형편이라면 독학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불가능이죠. 그리고 당시 선생님들의 타깃이 된 학생들은 주로 가난한 집 학생들이 많기도 했고요. 그랬으니 당시 장학사님 방문 소식은 그 선배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였을 거예요. 장학사님 오실 적에야 그 전날부터 대청소를 실시하니 모를 수 없었고요. 당일 날에는 성실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노력했었어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딱히 노력할 이유가 없었지만 저희도 두고 보자는 선생님은 무서웠어요. 어쨌건 그날만 무사히 넘기자는 심정은 학생들보단 선생님들이 더 컸을 거예요. 그 선배는 그걸 노린 게 아닐까 싶어요. 평소라면 교실 안 오리걸음이라도 시켰을 선생님이 엄청 참으셨을 거예요. 그날 체벌 금지라는 건 선생님들에게 내려온 지침일 테니까요. 선생님 입장에선 평소에도 거슬려 보이던 애가 때려달라고 발악하는 걸 봤다고 쳐봐요. 선생님이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을 테고 당시 선생님은 그런 걸 잘 참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장학사님 일행은 뭉쳐서 돌아다니실 테고 그런 거야 누구 하나 망을 보면 될 일이니까요. 아니면 아예 수업을 중단하면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장학사님은 실내화로 갈아신지 않으셨어요. 당시에도 그랬다 치면 장학사님이 어디쯤 있는지 아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별로 참지 않으셨고 그 언니도 몸으로 때웠다나 봐요. 그래도 끝까지 깐죽거렸대요. 평소라면 덜 맞기 위해서라도 몸을 사리던 애가 대놓고 개기니까 선생님도 무슨 의도인지 금방 알아차리셨나 봐요. 그래서 한번 오지게 조져놓고 소원대로 나가라고 하셨대요. 단순히 복도로 내보낸 게 아니라 아예 눈에 띄지 않게 꺼지라고 하셨대요. 당연히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복도로 나가셔서 확인까지 하셨대요. 그 선배는 선생님이 나가랬다고 복도에서도 사라졌었다나 봐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장학사님은 어지간해서는 실내화로 갈아신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실 안에 수업하는 선생님보다는 밖으로 도망친 그 선배가 먼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장학사님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쫓겨났을 적에는 계단 아래쪽에 숨어있다가 구둣발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돌아갔대요. 자기 교실 앞까지 몰래 기어가서 엎드려 뻗쳐 있었다나 봐요. 안 보이게 숙이고 이동했을 테니 교실 안에 선생님은 알지 못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교내를 돌아다니던 장학사님에게 딱 걸렸대요. 그 언니는 일단 교실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었고요. 그때 교장 선생님 눈깔이 뒤집힌 걸 봤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당시 선생님은 인생 조진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장학사님 눈치에 어쩌지는 못했었나 봐요. 뒤딜이야 어찌 될 값에 이렇게만 진행되었으면 그 선배의 의도대로 된 거잖아요. 저런 일을 벌이지 않더라도 그 언니 졸업하는 순간까지 학창시절은 조진 거지만요. 어차피 조진 학창시절 저렇게 사고 한번 크게 치는 심정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 정도는 되어야 정학도 먹고 할 것 같은 거예요. 문제는 결론이 그 언니가 원하는 대로 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 언니 입장에선 장학사님 수행한 교장 선생님도 옛날 분이시지만 장학사님도 만만치 않은 옛날 분이시라는 걸 깜빡하신 거였어요. 교육청 차원에서야 교내 체벌 금지라던가 하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었고 장학사님이 그런 걸 감시할 의도로 내려오셨는지는 몰라도 내심 장학사님도 체벌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필요 악이라는 심정이기는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입게 된 불이익이 전혀 없으셨대요. 그 선배를 싫어하셨다는 선생님은 그 선배에게 화풀이 할 시간도 없었대요. 장학사님이 학교에 계실 적에는 교내 방송 같은 것도 일절 금지일 정도였고 장학사님 떠나셨을 때에는 방송할 시간도 아깝다는 듯이 교장 선생님이 날듯이 그 언니네 반으로 뛰어가셨다나 봐요. 선생님 엿먹인다는 태도로 일을 벌였던 언니도 눈알 뒤집힌 교장 선생님은 무서웠었나 봐요. 교장 선생님이 머리끄덩이를 잡아 끄는데도 선생님 팔에 매달려서 최대한 협조했다나 봐요. 솔직히 그 언니가 그 자리에서 개겨봐야 몇 대 맞고 끌려가거나 그냥 교장 선생님 힘에 강제로 질질 끌려갔을 테니 순순히 따라가는 게 맞았을 거예요. 당연히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짐작은 되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당시 그 선배가 어떤 코스로 어떤 기합을 받았는지
며칠이나 받았는지 꼭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사건이어서 당시 그 선배를 혼냈던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당시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은 역시 맞아야 말을 들어. 라던가 그때는 독종들도 많았지. 라던가 하는 말을 하는 선생님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누구를 어디로 끌고 가서 어떻게 때렸느니까지 말하는 선생님들은 잘 없으셨어요. 그때 당시로도 중간고사 한 번 끝나면 양호실 복도까지 미어터지게 혼났던 것. 기준으로도 선생님 입에서 오지게 팼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면 더 심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쯤 하면 그때 선배가 어떤 상황이었을지는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았어요. 일단 장소는 교장실이라고 들었어요. 교장실 앞 복도에서 혼이 나는 건 일반적인 잘못을 했을 때나 그런 거고 그 언니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온갖 몽둥이들은 결국 교장실 안에 있었을 테니 끌려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놓고 소심하게 손바닥 몇 대 때리고 돌려보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엎드려 뻗쳐시키고 교장 선생님이 화풀이 좀 해도 되는 부위를 체벌하셨겠죠. 물론 그 언니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체벌을 하셨을 거예요. 딱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드셨겠지만 그런다고 그게 끝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돌렸다는 기합 코스도 들었거든요. 그래봐야 교장실에서 출발해 출입구 쪽 계단을 거쳐 중앙 계단을 이용해 다시 교장실로 돌아오는 코스라고 했어요. 오히려 양 끝 쪽 계단을 이용한 게 아니니 코스 자체는 더 짧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언니는 여길 평범하게 걸어서 이동했던 게 아니랬어요. 거의 교장 선생님의 화풀이식 체벌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받는 기합이잖아요. 처음엔 오리걸음으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쪼그리고 앉아서 이동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감독하는 교장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으니 이동하는 척은 했을 거예요.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그걸 봐줄 교장 선생님이 아니셨으니 몽둥이가 춤을 췄겠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오리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다리가 계단만큼 올라가지도 않고 억지로 해봐야 뒤로 넘어질 뿐인데요. 이건 또 어느 정도 넘어가 주셨나 보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언니가 계단에서 끙끙대는 게 엄살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분명히 아셨을 테니까요. 힘든 걸 뻔히 보면서 억지로 재촉해서 계단을 올랐대요. 오리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복도를 걷는 것이나 내려가는 것은 쉽죠. 그렇다고 그게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요. 저도 사람 없는 시간에 가봤는데 딱히 그 부분만 계단이 높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단 정도의 높이였죠. 굳이 그 언니의 고통을 재현하려는 노력은 해보지 않았어요. 괜한 뻘짓거리 한번 하다가 걸리면 정말 선생님의 감시 아래에서 벌을 받기도 하거든요. 하여간 그 언니는 그런 방식의 기합을 몇 바퀴나 돌았다고 들었어요. 나중엔 오리걸음은커녕 걷는 것도 힘들 지경이 되어 거의 기다시피 했다던데요. 교장 선생님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아예 포복을 시키셨다고 들었어요. 오리걸음보다는 포복이 체벌에 유리하기는 했겠죠. 그래도 포복으로 코스 한 바퀴 도는 건 무리라고 생각은 하셨는지 반바퀴 만에 끝이 났대요. 뒤로는 양호실에도 데려다줬고 치료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문제라면 그 언니의 체벌과 기합이 하루로 끝이 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차를 거쳐서 정학을 주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등교하자마자 교장실 앞으로 갔대요. 하루 치료받았다고 상처가 극적으로 나아질 리도 없었지만 항상 체벌은 받았대요. 전날처럼 코스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정학받은 애들이 기겁할 정도의 기합은 있었고요. 정확히 며칠이나 그 선배가 고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짧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장소가 교무실로 옮겨졌다고 들었어요. 교장실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를 당했는지 교무실에서 독하다는 말을 들었대요. 의외로 선생님들은 벌 잘 받고 있는 애들은 잘 안 건드렸어요. 한눈에 봐도 지저분해 보이는 애가 벌을 받는데 잘 버티니까 혼낼 건덕지가 없었다나 봐요. 문제는 교무실에는 그런 일반적인 선생님들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언니가 도망갔던 수업의 선생님도 당연히 교무실에 계실 거잖아요. 사람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패고 봤었대요. 당연히 실컷 시달리다 교무실에 온 그 선배는 단박에 퍼졌고요. 그래도 평소 한 대 맞고 퍼지고 하는 이미지가 아니었는지 당시 선생님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양호실이 아니라 아예 병원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그 언니 상태를 확인한 병원에서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어지간하면 학교 선생님께 전달하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어찌나 급했는지 그 언니 집에다 연락을 했었다나 봐요. 당연히 이래저래 난리가 났었고 초반에는 그 선생님이 독박을 썼다나 봐요. 그래도 당시 힘있는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마지막에 매를 들었던 그 선생님도 별다른 불이익도 없었고요. 병원비는 좀 나갔다고 들었는데 그거야 평소 해오던 체벌을 생각하면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서울이나 이런 쪽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생 하나가 크게 다치거나 하면 언론에서 적당히 받아서 문제가 되어서 체벌도 좀 줄어들고 한다던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아무리 지방이라지만
저런 사건들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아주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셨어요. 그 선배 썰을 굳이 수업 중에 알려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책상 뒤로 밀고 숙제 안 해온 것들 전부 앞으로 튀어나오라고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마 친구들한테 들은 것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